주 변호사는 이 임 사장과 관련이 있는 이 사건을 맡음으로 큰 돈을 벌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정황상 임맹맹이 이게 쉽게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최소 15년형이에요. 근데 이제 임 사장은 돈이 어떤 돈이 들이더라도 내 딸 무조건 무죄로 만들어! 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처음 재판이 열리던 날 법원으로 향하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번호가 발신자 번호 제한이에요. 근데 그 전화를 걸어온 여자가 제안을 합니다. 당신 주 변호사 임맹맹이 무죄로 풀려나면 임 사장이 보너스 주기로 했다며? 18억. 근데 당신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임맹맹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당신 그 보너스의 10% 나 줄 수 있어? 라는 제안인 거죠. 사실 이 사건은 무죄로 판명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인데 10%의 수수료 그리고 무죄 끌리는 제안이었어요. 반신반의했지만 승부를 걸어보기로 합니다. 결국 익명의 여자는 재판 직전에 증거를 문자로 전송합니다. 그게 뭐였냐? 바로 임태 사장과 한 여자의 불륜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 속의 여자가 누구였냐? 바로 이 손이. 그러니까 손이라는 사람은 임태 사장 밑에서 오랫동안 일하던 부하 직원인데 그 사람의 와이프인 거예요. 알아낸 거죠. 그래서 주 변호사가 법정에서 임맹맹이 막 범인으로 몰려도 굳이 변론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에 범인은 따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손이를 신문을 해서 그를 몰았고 자백을 받아낸 아까 첫 장면이 바로 이 이유였던 거예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주리도 알고 있어요. 임태 사장이 손이 매수한 거예요. 만약에 손이가 매수된 거라면 근데 그러면 주 변호사는 살인을 하지도 않은 손이를 범인으로 몰았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녀도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손이의 주변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암 말기 환자라는 거, 그리고 손이의 와이프까지 사실은 자기를 속여서 다 연기였다는 걸 알게 돼요. 이때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사건 현장을 찍은 휴대폰 동영상이 있다고 하면서 돈 거래를 요구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주 변호사는 끝났어요. 이미 손이가 범인이라고 했어요. 내 의뢰인은 무죄야. 그런데 진실을 찍은 동영상이 있대요. 내가 여기서 지금 무죄인 사람을 잘못 몰았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난 진실을 알고 싶어. 그래서 이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임태산이 돈도 다 줬어요. 끝난 일이야. 결국 주리는 3억을 주고 그 영상을 입수하게 돼요. 영상 속에는 선명하게 양단을 차에 치고 임태 사장이 차에 내려서 여자의 머리를 벽에다 치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임맹맹은 사실 옆에서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주 변호사가 생각하죠. 지금 임 사장이 자기의 죄를 딸한테 뒤집어 씌우고 손이를 매수해서 손이한테 너 내 딸 대신에 감옥에 들어가 라고 했으니 죄 없는 두 사람이 고생한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주 변호사가 결심을 합니다. 안 돼. 진짜 나쁜 놈이다. 나 이 영상 파일 이제 사건은 끝났지만 이거 동검사에게 보낼 거야. 다만 익명으로 보내야 돼. 그리고 바로 삭제되도록 바이러스를 심어서 보내자. 그럼 동검사가 파일을 받고 진실을 알게 되겠지만 이거 동영상을 사용할 수는 없을 거고 임태가 진범이라는 걸 밝힐 수 있을 거야. 나는 못하지만 동검사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주리는 난 정의 실현에 충실했어 라는 생각에 홀가분해집니다. 하지만 주 변호사 홀가분했어요. 모든 게 해결됐거든요.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임맹맹은 무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동검사에게 그 영상을 보내서
변호사로서 뭐 법의 정의를 실현한다라는 어떤 그런 원칙에도 벗어나지 않았고요. 정말 편안한 감정을 느끼고 그녀가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가서 TV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가롭게 여유를 즐기게 되죠. TV에서는 내일 열릴 이 임태 사장의 재판에 대해서 마구마구 떠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딸을 범인으로 몰고 결국은 이 사람이 죽인 거 아니냐 하면서 막 비판의 여론이 거세었죠. 그런데 이때 주리에게 문득 저곳에 있는 노트북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서 자신이 그 제보자에게 3억을 주고 산 영상과 처음에 경찰이 가지고 있었던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그러던 중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설마. 주 변호사는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임태 사장이 지난 몇 달 동안 혹시 대규모 지불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해요. 봤더니 임태가 인테리어 업자를 고용했었고 또 중고차를 대량 구매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한 곳이 숙현이라는 도시인데 거기가 임태의 고향이에요. 아니 왜 그 고향에다가 무슨 인테리어를 했을까? 거기 시골인데. 그래서 주리는 하루를 꼬박 달려서 숙현이란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물어서 그 인테리어 공사가 있었다는 이제 폐허가 된 공장을 찾아가게 돼요. 문이 굳게 닫혀 있었죠. 그런데 주린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차량으로 그 문을 들이박아서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엘리베이터가 앞에 있었고요. 그리고 양 옆에는 나란히 차들이 서 있었어요. 아주 익숙한 장소예요. CCTV 속에서 사고가 났던 바로 그 지하주차장과 동일한 장소였습니다. 인맹맹의 빨간색 포르쉐가 그 위치에 서 있었고요. 그 옆에 서 있던 누군가의 차인지도 모르는 그 동일한 모델들이 다 그대로 서 있었어요. 기둥의 모양도 바닥의 모양도 모두 동일했어요. 양단을 죽게 한 그 못의 위치도 벽에 동일하게 꽂혀 있었어요. 맞습니다. 임 사장은 이 검사와 주 변호사가 가진 CCTV 영상 속의 장면들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거예요. 그런데 바뀐 게 있다면 범인이겠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살인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손이는 임 사장에게 가죠. 사장님, 저 어차피 암에 걸렸어요. 저 어차피 이 모든 죄 저한테 덮어 씌우세요. 딸은 구해야 되잖아요. 네? 하고 임태를 설득합니다. 손위의 부인조차도 사장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임맹맹 보고 같이 키워왔어요. 저 아이 그렇게 감옥에 둘 수 없어요. 하면서 임태를 설득했죠. 그리고 그녀는 불륜 현장의 사진을 조작합니다. 임태는 자신의 고향 숙현의 한 공장에 사건 현장과 정말 먼지 한 톨까지도 동일한 장소를 완벽하게 재현해냅니다. 같은 모델 자동차를 모두 구입해서 주차되었던 그대로의 장소에 두었고요. 2명의 여배우를 섭외해서 딸과 양단이 입었던 옷과 신발, 가발, 귀걸이, 신발까지 그대로 똑같이 입히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같은 동선을 계속 연습하게 하죠. 실제 촬영할 때는 어차피 그들의 옆면과 전체 배경이 촬영이 되게 되니까 사실 외모가 조금 다른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배우들이 계속 자신들의 부분을 연습을 했고 임태의 비서가 다른 차량 안에서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된 거죠. 장면은 이렇습니다. 양단이 차에 내려서 삿대질을 했고 차가 양단을 들이받죠. 곧이어 손이가 내려왔고 쓰러져 있는 양단을 손이가 벽으로 머리를 쳐서 살해하는 시나리오예요.
이건 아까 그거랑 다른데? 왜냐면 영상을 찍던 중 임태가 생각에 빠집니다. 소니에게도 딸이 있어요. 15년 동안 자신을 믿고 따라와준 소니와 그의 가족의 명예를 그렇게 더럽힐 수는 없었습니다. 딸에게 부끄러운 부모를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임태가 재촬영을 요구합니다. 이거 우리 다시 찍읍시다. 모든 게 동일해요. 하지만 이번엔 쓰러져 있는 양단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바로 임태입니다. 임태는 차에 동행을 한 것처럼 연기를 했고 그리고 그녀의 머리를 못에 박아서 죽게 하죠. 장면은 법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날은 이제 임태 사장의 재판 날이었어요. 그는 마지막 변론을 합니다. 모든 게 저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죗값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내 생에 한번 다시 집에 돌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딸과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싶고 그 아이의 결혼식에 함께 있어주고 싶고 딸의 아이를 내 품으로 안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변론을 마치게 되죠. 형을 받고 감옥에 갇힌 임태, 그리고 주리는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 변호사가 조용히 고백을 해요. 임 사장님, 전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만든 그 숙현 공장에 다녀왔어요. 하고 얘기를 하죠. 제가 변호를 맡아드릴게요. 하지만 임태의 표정이 변합니다. 아니요. 이 모든 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난 당신을 해고합니다. 이제 딸을 볼 수는 없지만 난 딸을 지켰잖아요. 저는 이 영화를 10분마다 한 번씩 반전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동안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정말 화장실도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귀로 듣는 영화로 잘 설명을 해드렸다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영화는 훨씬 더 구성력이 뛰어납니다. 저는 사실 침묵이라는 한국 영화를 먼저 보고 이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답은 동일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정말 스토리가 탄탄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감동까지 있었죠. 결국 마지막까지 딸을 지키려고 했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부하 직원이 그렇게 명예가 훼손되는 거를 하고 싶지 않았던 임 사장의 마음. 최종 가장 마지막 장면이 한 장면 있어요. 그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스포와 또 여러 가지 결말들 줄거리 다 말씀드리는데 그냥 여러분이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 한 장면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정말 감히 디바 제시카의 인생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침묵의 목격자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 귀로 듣는 영화에서 만나 뵐게요.